네, 그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오늘은 그 디스조인트 셋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디스조인트 셋 내용은 보통 이제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은 이제 트리 자료구조를 활용한 그런 알고리즘이라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고급 알고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알고리즘 시간에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다루는 이유가 저번에 잠깐 질문 드렸을 때 디스조인트 셋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 수도 좀 적은 편이었던 것 같고, 그죠? 몇 명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바로 배울 크루스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크루스칼 알고리즘.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대표적인 알고리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프림 알고리즘과 크루스칼 알고리즘인데, 그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해결할 때 이 디스조인트 셋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먼저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게 조금 많습니다. 처음에, 근데 슬라이드는 몇 장 안 돼요. 처음에 이제 디스조인트 셋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디스조인트 셋을 그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 포인터 트리라는 걸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디스조인트 셋을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어런트 포인터 트리를 활용할 때 조금 더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 기법을 좀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니온 바이 랭크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패스 컴프레션이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이슈, 그러니까 좀 조금 더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내용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뭐 알고리즘 자료구조 공부해 보신 분들 중에 디스조인트 셋 쪽 이미 공부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디셔널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정말 적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통 그 교과 과정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좀 뭐 최근이라고 하면은 최근인 그 논문 한 2010, 20년 되기 전에 뭐 2017년 뭐 18년 이때쯤에 연구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조금. 네. 네. 뭐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그런 내용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조인트 셋 한번 살펴봅시다. 디스조인트 셋은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서로 겹치지 않는 집합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스조인트 셋, 그러니까 조인트하지 않는 셋들을 말하는 건데, 이 디스조인트 셋들을 동시에 조금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산들이 몇 개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make set, 하나는 find set, 나머지 하나는 union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make set은 이제 집합을 만드는 건데, 집합을 만들 때 그냥 U라는 아이템을 딱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을 만드는 그런 연산이에요. 그리고 find set은 이제 U라는 아이템이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union UV 하면은 U가 속한 집합과 V가 속한 집합이 있을 텐데, 이 집합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아래 있는 요 그림이 디스조인트 셋의 예를 알려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가 뭐 A, B, 뭐 숫자로 쓸까요?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make set, 뭐 여기 뭐 9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9라는 애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집합 하나로, 그죠? 그리고 뭐 find set 뭐 4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A를 리턴을 하겠죠, 그죠? A 집합 A니까. 그리고 뭐 유니온 뭐 3이랑 7, 3, 7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3이 속한 집합이 B고 그 7이 속한 집합이 C니까 요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어이구 뭐야, 또 오류가 났나 보네요. 잠깐만요. 네.
네,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여기가 뭐 이게 전체 집합이 뭐 B가 되든 아니면 뭐 둘 중에 이름이 C가 더 마음에 들면은 C가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집합을 합치거나. 근데 여기서 그 교집합을 구하는 인터섹션 관련된 연산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모든 집합들이 다 디스조인트 셋들이니까 교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조인트 셋들을 관리하는 이런 연산자의 인터섹션은 없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애지? 뭐 이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활용한 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걸 계산할 때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이 디스조인트 셋 그 연산자들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 여러분들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래프들 중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연결 요소 혹은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찾을 때도 디스조인트 셋 쓰기가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노드에 엣지들 있잖아요. 이 엣지들을 이 노드와 이 노드가 같은 집합에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모든 엣지들에 대해서 유니온 UV를 돌리면, 그러면은 각각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마다 디스조인트 셋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연결 요소 찾을 때도 요 디스조인트 셋 연산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또 이제 문제 푸는 거 좋아하니까 백준에 1717번 문제인가요?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끄고 네, 맞네요. 1717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집합의 표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네. 초기에 n 더하기 1개의 집합 0, 1, 2, 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 더하기 1개의 집합이, 그리고 각각마다 이제 고유한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집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합집합 연산과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산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입력은 첫 번째 줄에 n이랑 m이 주어지고, 이 n은 요 집합의 개수를 의미할 거고, 그 집합 개수 집합의 개수가 이제 n 더하기 1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m은 이제 뒤에 이제 주어지는 연산의 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연산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그 연산들이 몇 개가 주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합집합 연산은 0AB 형태로 주어지고, 이제 A가 속한 집합과 B가 속한 집합을 합치는 거죠. 그리고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산은 1AB 형태로 주어지고, 이제 A와 B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에서는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연산, 그죠? 이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 연산을 돌릴 때마다 만약에 그 A와 B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yes, 아니면은 no를 출력하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 어떻게 풀지 문제 보자마자 느낌 오세요? 그냥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디스조인트 셋 연산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효율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먼저 처음에 그 모든 0부터 n까지의 모든 u에 대해서 make set을 한 다음에, 그죠? make set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집합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입력에 대해서 연산이 이제 0번일 때, 1번일 때, 0번일 때는 이제 합집합 연산, 그죠? 1번일 때는 그 같은 집합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연산이니까, 그럼 OPUV를
받아서 OP가 0이면은 유니온을 하고 OP가 1이면은 find set U, find set V를 한 다음에 이 두 개가 같으면은 같은 집합인 거고 다르면은 다른 집합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집합에 있으면은 print yes 하고 다른 집합에 있으면은 print no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make set, union, find set을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구현해 보겠어요? make set, union, find set. 그냥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파이썬에 집합 셋 있으니까 그냥 그 셋으로 구현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현하면은 해보십시오. 한번 그거 해보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시간 초과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네. 비효율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니온 UV를 하게 했을 때, 그럼 일단 U가 속해 있는 집합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집합들 중에서 U를 포함하고 있는 애를 뒤져야 되죠. 그죠? 그럼 뒤지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그 다음에 V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V가 속한 또 집합이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 V가 어느 집합에 속해 있는지를 또 다 뒤져야 돼요. 그럼 이제 최대 n개까지 있으니까, 그럼 여기 n만큼 걸리고 얘도 n만큼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찾았다고 쳐봐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U집합이랑 U가 속한 집합이랑 V가 속한 집합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쳐요, 이거? 합치려면은 또 다른 한쪽에 있는 거를 이쪽 한쪽에다가 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있는 것도 다 넣는데 시간이 또 걸리죠.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게 구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합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리고 얘네들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그 배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비효율적인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합집합할 때 어차피 시간이 n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렇게 비효율적인 연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find set U 요거 자체가 이제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약간 더 생각을 해서 좀 나이브하게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배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배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5번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얘가 속한 집합이 뭐 예를 들어서 얘 번호가 2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2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은 각각의 노드들마다 그 노드가 속한 집합의 번호를 그냥 적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러면 적어도 find set을 하는 거는 정말 빠르겠죠. 예를 들어서 5번이 속한 집합 2번, 그죠? 그리고 뭐 7번이 속한 집합 2번. 만약에 5번이랑 7번이 같은 곳에 있는가? 2랑 2 똑같네? 그럼 같은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구현하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좀 혹시 안 덥나요? 저만 덥나요? 괜찮아요? 더워요? 더워요? 에어컨 이거 안 틀어지나요? 안 틀어지네? 혹시 뒤에 창문 열리나요? 여기 문도 열어볼까? 네, 이렇게 문 열어놓고 수업해도 괜찮죠? 네, 가을인데, 그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 번호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 번호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집합에 속해 있는 노드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라거나 아니면 가장 큰 숫자라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표 번호를 정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여전히 유니온 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니온 4, 5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집합과
여기에 있는 이 집합을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애들을 쭉 전부 다 스캔을 하면서 일단 4가 속한에 1, 5가 속한에 2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의 그 값이 2인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쭉 스캔하면서 찾아가면서 이걸 전부 다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엔 5의 n만큼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것도 약간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각 집합마다 예를 들어서 0번 집합,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번 집합이고 얘는 2번 집합이고 얘는 0번 집합이잖아요. 0번 집합에 속해 있는 애가 지금 0 하나, 1번 집합에 속해 있는 애가 뭐 1번, 4번, 6번, 그 2번 집합에 속해 있는 애가 2번, 5번, 7번 이 그 추가적인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를 다 스캔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1번에 3개가 있고 2번에 3개가 있으니까 지금 4가 포함되어 있는데 4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은 1이고 5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은 2인데 1집합이랑 2집합 리스트를 보니까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니까 그러면은 2집합에 속해 있는 애들의 값을 전부 다 1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면은 2번 여기로 가서 1, 5번 여기로 가서 1, 7번 여기로 가서 1 하고 얘 없애주고 여기다가 얘 2, 5, 7 늘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약간 더 효율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그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만큼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슬라이드에는 넣진 않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두 개의 집합을 합칠 때 큰 애에다가 작은 애를 넣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은 애에다가 큰 애를 넣는 것보다, 그죠? 제가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은 안 할 건데, 이런 유니온 연산이 예를 들어서 n번 반복된다고 하면, 유니온이, 그러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m 곱하기 n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자료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죠? 그 자료 구조를 유지하면서 작은 애를 큰 애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그러면은 전체 n번 유니온 연산을 할 때 m 곱하기 로그의 n 아니다 미안합니다 n 곱하기 로그의 n만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요거 증명은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있죠? 그 교재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 그 책에 증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증명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 증명 방법이 조금 신박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것만 딱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캠퍼스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복잡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한번 아까 전에 1717번 문제 요거를 이 방법으로 풀어봤더니 풀리긴 하더라고요. 이 방법으로도. 네. 하지만 우린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이해하는데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앞에서 어떤 점이 조금 기분이 나빴냐면은 이 유니온을 할 때 이 n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게 n만큼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1로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트리다, 트리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는 어떻게 해석했었냐면은 1번, 4번, 6번이 1이라는 집합에 속한다. 2번, 5번, 7번이 2라는 집합에 속한다 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틀인데 이 4번의 페어런트가 1이다. 6번의 페어런트가 1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트리를 만약에 집합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집합 번호는 뭐가 되냐면 그 트리의 루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니온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랑 합쳐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유니온 4, 5를 하게 되면은 지금 4가 속한 집합은 여기 있고 5가 속한 집합은 여기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합쳐야 되잖아요. 이걸 합칠 때 원래는 전부 다 얘네들 111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 111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의 루트를 다른 루트로 이렇게 연결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다 바꿀 필요 없이 루트 찾은 다음에 그 루트를 다른 루트에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니온 4, 5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 다 1, 1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2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2만 루트가 1로 바뀐, 그러니까 그 페어런트가 1로 바뀐 거예요. 됐죠? 밖에 공사를 하나 본데요? 문을 닫아야 되나? 네. 근데 멈춘 것 같네요. 네.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find set u를 하게 되면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그 u가 속한 트리의 루트를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5번이 속해 있는 그 집합이 어디 있느냐를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루트를 찾아가지고 얘는 1번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 노드가 속한 트리의 하이트가 그 높이 하이트가 복잡도가 됩니다. 그죠? find set u의 복잡도가 돼요. 맞죠? 그죠? 그럼 이제 union set uv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4번, 5번을 합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find set을 돌려서 루트를 찾고 5번도 find set을 돌려서 루트를 찾은 다음에 이 루트를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find set 그 연산량이 트리의 높이만큼이었으니까 트리의 높이만큼 더하기 트리의 높이만큼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얘도 트리의 높이만큼의 연산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트리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겠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유니온을 막 해서 처음에 뭐 1번이랑 2번 합치고 2번이랑 3번 합치고 3번이랑 4번 합치고 4번이랑 5번 합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트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기울어진 트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트리의 하이트가 n만큼 늘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복잡도가 얘도 5의 n만큼 되고 얘도 5의 n만큼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안 좋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이 트리의 높이를 로그의 n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트리의 높이는 n인데 낮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union by rank라는 기법이고 두 번째는 path compression이라는 기법입니다. 먼저 union by rank는 두 트리를 유니온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높이가 낮은 트리를 높은 트리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린 추가적인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각각의 그 노드마다 지금 이 노드의 트리 상에서의 위치, 이걸 랭크라고 하거든요. 이 랭크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이 노드는 랭크가 0이고요. 처음엔 전부 다 0이에요. 리프에 있는 애들은 0이고 그 위에 있는 애들은 1. 그죠? 얘네 랭크들 중에서 맥스 값 더하기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1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유니온이 가능하겠죠. 이 파란색을 노란색에 붙일 수도 있고 노란색을 파란색에 붙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노란색이 트리의 하이트가 더 높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루트의 랭크가 더 크잖아요. 그죠? 얘가 조금 더 이제 큰 그런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얘가 이 파란색에 붙는 거는 비효율적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요 트리의 하이트가 원래는 그 전체가 그러니까 랭크가 2였는데 이렇게 합치고 나면은 제일 높은 애가 3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원래 트리의 하이트가 2였는데 합치고 나서도 하이트가 2가 됩니다. 그죠?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합쳤을 때는 이제 원래 여기 랭크가 이제 0, 0, 1이었고 얘가 0, 1, 1, 2였는데 이 트리랑 이 트리의 랭크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랭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은 랭크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였다 하면은 여기에 랭크가 하나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랭크가 3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랭크가 증가할 때는 언제냐면은 두 개의 트리의 랭크가 같을 때 증가해요. 두 트리 A와 B를 합칠 때 합친 트리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A의 높이가 더 크면 그냥 합쳤을 때 A의 높이가 되고요. B의 높이가 더 크면은 합쳤을 때 그냥 B의 높이가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A의 높이랑 B의 높이가 같으면 A 혹은 B의 높이에 더하기 1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가 언제 증가하냐? 두 개의 트리가 합쳐지는데 그 두 개의 트리가 크기가 같을 때, 그러니까 랭크가 같을 때, 두 트리의 높이가 같을 때만 높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높이가 h인 트리는 최소 2의 h승만큼의 노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처음에 노드 하나 있을 때는 그냥 하이트가 0, 그죠? 랭크가 0이잖아요. 얘가 높이가 2가 되려면 다른 노드 하나짜리랑 합쳐져야겠죠? 그죠?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노드 얘가 만약에 그 깊이가 증가하려면, 다시 말하면 이 트리의 하이트가 늘어나려면 이런 애 만나가지고 합치면은 그냥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하이트가 안 늘어나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 최소 이렇게 생긴 애는 만나야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런 애가 하이트가 증가하려면 적어도 그러니까 랭크가 같은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랭크가 2짜리인 애는 최소 노드 개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똑같은 애를 만나야 그래야 맞나?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늘어나요. 결국에는 노드의 수가 랭크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최소 2배씩 늘어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h인 트리는 최소 2의 h 승계의 노드를 가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n이 2의 h 승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그 말은 노드가 n개인 트리의 높이는 최대 로그 n이 됩니다. 맞죠? 여기 양변에 로그 씌우면 로그의 n이 이제 h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h보다 로그 n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로그 n보다, 그러니까 h는 로그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래서 합칠 때 그 랭크를 기준으로 랭크가 이제 큰 데다가 작은 애를 합쳐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된다. 트리의 하이트가 로그 n으로 유지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용들을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니온 바이 랭크를 적용해서 설명을 하면은 find set은 5에 로그의 n만큼 시간이 걸릴 거고, 유니온 set도 마찬가지로 5에 로그의 n만큼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find set, union set 다 해서 n번의 어떤 연산이 수행된다고 하면 복잡도가 어떻게 되죠? 5에 m 로그의 n 이렇게 됩니다. 그죠? n번의 연산이 수행된다고 하면, 앞에서는 그 증명은 안 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n 로그 n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m log n이잖아요. 그죠? m이 보통은 n보다 더 작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페어런트 포인터 트리 방식이 더 효율적이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리의 높이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트리의 높이를 줄일까요? 어떻게 하면 트리의 높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럼 제가 안 물어볼게요. 나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난 지금 생각하기 싫다. 나의 뇌는 지금 정지되어 있다. 네. 네, 아주 당당하시군요. 훌륭합니다.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되실걸요? 방법이 뭐냐면은 어쨌든 유니온을 하든 파인드 셋을 하든 어쨌든 파인드 셋 연산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실행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find set 10이라는 애를 실행을 시키면 어쨌든 간에 이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이동만 하지 말고 아니 어차피 이거 이렇게 쭉 이동할 건데 그러면은 이동하다가 만난 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루트로 연결해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트리가 플랫해지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트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find set 10 하면은 이만큼 다 경로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find 8 하면은 또 이만큼 경로를 거치고 또 find set 10 나오면 또 이만큼 경로를 거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find set 10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find set 8을 하든 5를 하든 전부 다 1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그죠? 그럼 유니온 연산의 복잡도도 내려가고 find set의 복잡도도 내려가게 돼요. 맞죠? 그래서 이 find set 할 때 이런 경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루트에다가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패스 컴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패스를 그냥 압축시켜 버린다. 그래서 패스 컴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현할 때 이제 보통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방법이랑 오른쪽 방법. 이 재기 버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자료 구조를 잘 공부를 한 거고요. 이 반복문 버전은 방금 전에 설명한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서 루트를 찾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연결하고 올라가고 연결하고 올라가고 연결하고 올라가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반복문 버전이에요. 이제 재기 버전은 이제 만약에 parent u가 u면은 그러면은 루트에 도달했다는 얘기니까 그냥 return u를 하고 그게 아니면은 find set u, parent u를 한 다음에 부모 노드에서 find set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하는 거죠. 재기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얘가 루트를 리턴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루트 값을 나의 페어런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find set을 실행하고 나서 이제 1이 리턴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준다가 이 재기 버전의 코드 해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은 요거 한번 구현해 보신 다음에 프린트를 매번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코드가 흘러가는지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왼쪽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실제 구현할 때 많이 합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도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n번의 make set 연산과 n번의 union find set 연산이 수행될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 이제 union by rank를 적용하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m 곱하기 log n만큼의 연산이 실행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패스 컴프레션을 적용하면은 m 곱하기 log의 스타 n 만큼 연산이 실행이 되는데 요거 증명은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로그 스타 얘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로그를 이 로그 스타의 n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로그를 그러니까 n에다가 로그를 여러 번 씌우는 거예요. n에다가 로그 씌우고 거기다 로그를 또 씌우고 로그 씌우고 로그 씌우고 했더니 어느 순간 1보다 작아지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로그를 몇 번 씌웠냐, 그 값이 로그 스타 n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로그만 해도 수치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그만 하면은 베이스가 10이라고 해도 만이 4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그 스타 n은 진짜 엄청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2에 그 65,536승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해도 1, 0, 0, 0 이렇게 값을 쓰기 시작해도 여기를 다 써도 부족하거든요. 이것만 부족한가요? 몇 페이지를 써도 부족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여기에 로그 스타를 씌우면은 값이 5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이 로그 스타라는 연산 자체는 이 스케일이, 그러니까 어떤 값을 엄청나게 빨리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연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상수라고 가정하면은 패스 컴프레션을 적용했을 때 그때 이 연산의 시간 복잡도가 5의 m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효율적이 됐죠. 네, 원래는 m 로그 n에서 m 로그 n이 됐다가 지금 m이 됐죠. 네. 정확하게는 m 로그 스타 n이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쪽 연구하는 사람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니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네. 이 앞에서 패스 컴프레션을 살펴봤잖아요. 패스 컴프레션. 근데 패스 컴프레션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연산을 이렇게 한번 쭉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재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은 두 번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두 번 가야 된다. 한 번만 가면 안 되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한 번만 가면서 이 패스 컴프레션을 완벽하게 하는 것 대신에 적당하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연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구현이 됐을 때는 패스 컴프레션 방법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패스 할빙이나 패스 스플리팅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프랙티컬하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그 패스 할빙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 각 노드의 페어런트, 그러니까 각 노드의 이제 부모 포인터를 그랜드 페어런트로만 옮겨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얘 연결을 이거 끊어버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애는 이렇게 연결하진 않아요. 대신에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두 칸씩 그랜드 페어런트 연결하고 또 위에서 두 칸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패스 할빙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근데 패스 스플리팅은 여기 건너뛰기를 안 해요.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끊고 이것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가고 끊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려요. 끊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리고 끊고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냅두고. 그러면은 이 경로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두 개의 경로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스 스플리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패스 할빙이라는 용어는 이 패스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서 패스 할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패스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털난 것처럼, 네,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패스 할빙이다. 패스 스플리팅은 이렇게 두 개의 경로가 된다. 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슈도 있어요. 이제 유니온 할 때 예를 들어서 유니온 10, 11을 하게 되면, 근데 트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ind set 10을 한번 실행해서 이렇게 찾고요. 그
그 다음에 find set 12를 해서 이렇게 찾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같네? 그러면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램이라는 사람이 요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만약에 이 10이라는 노드랑 11이라는 노드가 공통 조상이 중간에 있으면 여기서 끝까지 갈 게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만 와서 끝내면 되지 않니? 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램이라는 램스 알고리즘,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터를 갖다 대는 거예요. 포인터를 갖다 대서 머지 소트 했던 거랑 비슷하게, 머지 소트에서 두 개 리스트 합치는 거랑 비슷하게 포인터를 한 칸씩 움직이는 거예요. 한 칸씩 움직여서 이제 얘는 근데 대신에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페어런트를 보는 게 조금 더 빨리 이동을 하겠죠. 페어런트를 봤을 때 얘의 페어런트는 9번이고 얘의 페어런트는 8번이잖아요. 참고로 얘는 번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가 나의 부모는 나보다 항상 그 숫자가 낮아요.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여기는 8번이고 여기는 9번이네? 그러면 이쪽이 더 크네? 그럼 여기에 포인터를 하나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여기에 루트는 8, 여기에 페어런트는 8이고 여기에 페어런트는 7이니까 이번엔 여기가 더 크네? 그럼 여기에 포인터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얘 페어런트 7, 얘 페어런트 6, 둘 중에 7이 더 크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죠? 얘 페어런트는 5, 얘 페어런트는 6, 얘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포인터. 또 얘 페어런트 5, 얘 페어런트 5, 똑같네? 그럼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조기에 종료시키는 게 램스 알고리즘의 핵심이에요. 근데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패스 컴프레션이 안 되잖아요. 그죠? 패스 컴프레션을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find set을 안 쓰니까. 그죠? 그래서 패스 컴프레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스플라이싱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금 전에랑 똑같이 포인터를 이렇게 갖다 대는데 여기서 얘 페어런트가 9고 얘 페어런트가 8인데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포인터를 끊고 여기로 연결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리고 얘 페어런트랑 얘 페어런트 봤을 때 여기가 7이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시킬 거잖아요. 이렇게 포인터를 이동시킬 때 여기 포인터를 끊고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상대방의 페어런트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 한번 다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세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패스가 잘 줄어들죠. 네. 실제로 유니온 파인드 혹은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디스조인트 셋 문제. 그죠? 디스조인트 셋 문제를 풀 때 이 램스 알고리즘이 프랙티컬하게 가장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패스 컴프레션이랑 유니온 바이 랭크를 합친 것보다 정말 빠를 때는 3-4배까지 더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실험을 한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백준 문제 같은 걸 푸는데 진짜 막 깐깐하게 복잡도를 그러니까 시간 초과를 잡아놓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것까지 구현하지 않아도 패스 컴프레션만 구현해도 사실 유니온 바이 랭크 구현 안 하고 패스 컴프레션만 구현해도 웬만하면은 다 통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디스조인트 셋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문제 쉽죠? 아니에요?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20분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끝나려면은 10분, 25분, 27분 남았거든요? 질문 있어요? 네. 네. 그쵸. 이게 공통조상이 나타날 때까지 쭉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나온 모든 애들을 상대방의 페어런트로 연결해주면서 패스 컴프레션 비슷한 효과를 얻어가는 거죠.
좋은 질문이고요. 유니온 할 때입니다. 유니온 할 때. 그럼 다른 공통조상이 없어도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얘네 두 개를 결국에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합쳐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렇게 연결되고 마지막에는 얘가 뭐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하나의 트리로 합쳐져요. 어차피. 답변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약간 그런 전략인가? 시간을 조금 더 끌어서 문제를 안 풀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전략인가? 정말 몰라서. 네.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문제 풀어야겠다. 네,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간단해요. 엄청 간단해요. 금방 풉니다. 한번 이런 데다가 노트패드로 네, 이런 데다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거 처음에 7, 8, mn 이렇게 봤고요. 뭐 mn은 조금 키울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 5분, 10분이면 풀 것 같거든요. 여기 개수가 막 100만 개, 10만 개 막 이러니까 그냥 인풋으로 하면은 왠지 시간 초과 날 것 같고 시스템 인풋 이걸로 시스템 스탠다드 인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인풋 요거는 봤고요. 맵 인트 인풋 스플릿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럼 여기 n 먼저인가요? 받는 게 nm이네요. 그죠? nm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연산들을 쭉 봤는데 요거는 for line in sys standard in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탭 그리고 제가 op uv 이렇게 받을까요? map int line의 spl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op가 0이면 유니온 연산이니까 그죠? 유니온 uv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유니온은 여기에 정의를 할게요. 위에 df 유니온 uv 잠깐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find도 find set 이라고 할까요? find set u 이것도 정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if find set u랑 find set v가 같으면은 print yes 그죠? 다를 경우에는 print no 이렇게 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 함수랑 find 함수를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미리 그걸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죠? 배열을 여기다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그냥 ALR이라고 페어런트니까 페어런트라고 할까요? 페어런트는 new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리스트에 레인지에 n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리스트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페어런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초기화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find set을 구현을 합시다. find set 얘를 위에다가 합시다. 네, find set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재기적으로 구현을 해볼까요? 혹시 recursion limit
set recursion limit이었나? set recursion limit인가? 아이씨. 다 소문자인가? 그렇네요. set recursion limit을 뭐 제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대기적으로 한번 구현해 봅시다. if parent 이거 그냥 전역 변수처럼 쓸게요. u가 u랑 같으면 그러면 루트니까 return u 하고요. 아닐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되겠죠. 그 parent u이고 저기에서 리턴을 안 하고 있었구나. 네, parent u는 find set의 u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parent 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패스 컴프레션 구현한 거예요. 요 유니온은 유니온 바이 랭크는 구현 따로 안 할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유니온 바이 id라고 할까요?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게 합시다. 뭐 u의 parent는 find set, 그러니까 u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루트, u의 루트, u v 루트는 find set의 v 한 다음에 if ur이랑 vr이랑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return 하고요. 그냥 다를 경우만 하면 되겠네요. vr이랑 다르면 그러면은 parent의 vr을 parent의 ur을 parent vr에다가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러면은 유니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한 번도 디버깅을 안 해봤지만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 초과하려나? 또 어제 네, 이렇게 해보면 이건 안 해봤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메모리 초과가 났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요 정도만 해볼까요? 일곱 번째 줄에 네, find set parent u를 넣으셔야 돼요. 맞네. 그렇네요. 네, 제가 잘못했죠? 네, find set parent u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find set u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해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네, 이렇게 구현을 하니까 이제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심심하신 분들은 그 램스 알고리즘도 구현해 보세요. 코드 몇 줄 안 됩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백준 티어 올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가 보면 저도 몇 문제 안 풀긴 했는데 문제 뭐 알고리즘 분류 유니온 파인드라고 하면 나오려나? 디스조인트 셋 들어가 보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드릴 건데 안 들어가되나? 지금 여기 다 같이 들어가서 차단하고 있는 건가?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조인트 셋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문제들은 기본이 골드예요. 그죠? 기본이 골드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기다리지 않는다. 네. 이거 뭐죠? 이거? 요 에메랄드색 요거 뭔가요? 플래티넘? 이런 문제는 사실 들어가는 기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막 이런 플래티넘 문제 있고 막 이렇습니다. 티어 올리기 정말 좋겠죠? 코드 몇 줄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숙제로
그리디 알고리즘이랑 같이 해서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